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미쓰리 생각에는요,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길게 진상을 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방송을 청취하신 영연영진 아빠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덜컥하고 투척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각종 소송에 어려워질 텐데요. 그걸 피하려고 진상을 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세계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소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오히려 바이든이 내세우는 정책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쓰리가 지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오랫동안 길게 진상을 부릴 것 같지 않다라고 제가 제 생각을 전해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쓰리는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거를 주장하면서 방송에서 종종 이런 멘트를 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세상의 모든 거를 자기가 신처럼 막 쥐고 흔들려고 할 때마다 제가 욱하는 마음에 트럼프 대통령 한낱 인간이 점점점 이런 표현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다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거든요. 그게 좋게 표현되면 자신감 혹은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게 자존감과 자신감과 모든 거를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의욕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꺾이죠. 아, 실패했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오만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네. 센 무언가가 있네. 이런 거를 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아가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결이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고 부동산 재벌이 됐습니다. 즉 그 얘기는 우리보다 쓸 카드가 많았고요. 그 대부분의 카드가 뭐였습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되고 표현한 말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분석하자면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인정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자기가 오만했구나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얼마나 될까요? 실패를 부정하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용해서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든 돈을 주든 돈으로 협박을 하든 하면서 실패를 승리로 둔갑시키면서 살았죠. 물론 실패한 걸 본인은 알고 있어요. 본인 거울을 보면서 나 실패했어 라고 본인은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왜 한낱 인간이라는 표현을 종종 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제도 보세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지만 결국 그 엄청난 권력을 죽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꼭 죽음뿐만 아니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대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예전 같지 않네. 나 총기가 예전 같지 않아. 이렇게 예전과 다름을 느끼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 뭐 사업을 하시던 장사를 하시던 혹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내 맘 같지 않는 뭔가 흐름이 큰 파도가 있는데 이제는 그 파도가 나를 실어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기회들과 운과 그런 모든 거를 엑기스로 쫙쫙 쥐어짜가지고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45대 대통령까지는 갈 수 있었고 그 기운의 어떤 여운이 4년 동안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끔은 해줬으나 재선은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했던 게 바로 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영현영진 아빠님 말씀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꽤 많은 소송에 연루되어 있어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번 하원을 통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상원에서 막힌 거죠. 그때 한참 나왔던 사람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로 마이클 코언이었잖아요. 성추문을 돈으로 막았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돈으로 줬더라. 저 돈이 뭐지?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그룹에서 돈이 나간 것 같고, 그럼 트럼프 그룹에 8년치 납세자를 요구했다. 근데 뭐예요? 트럼프가 안 줬단 말이에요. 안 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18년 동안의 어떠한 그 소득을 조사해 봤더니 18년 중에서 11년 동안을 연방소득세를 안 냈다더라. 그리고 2016년, 2017년은 각각 $750밖에 내지 않았다. 이거 우리나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두환 씨라고 하죠, 요즘에. 예, 내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 거랑 흡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지 않고 백악관을 나오는 순간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면책 특권이 없어지니까 저렇게 버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올해 끝까지 아주 진상짓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대세의 흐름, 예.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고, 예, 발악하고 주접부려 봤자 대세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 조금 전에 기사 보니까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응원한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저는 대세 흐름을 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지자들을 이렇게 선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그놈의 민심이에요. 사람의 마음. 아침 저녁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반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과연 저 지지자들이, 물론 골수 지지자들은 끝까지 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인간은 지루하고 오래 끌고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싶은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알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깔끔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좀 시끄럽고 좀 어수선하고 막 롤러코스터 타는 이런 그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파티를 계속 조금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대가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긴 건데 내가 이제 흥미를 잃었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럴 거예요. 자기가 거울을 보고 야, 이제 그만하자. 재미없다. 야, 트럼프 재미없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일각 언론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음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한다. 에이, 그거는 좀, 예, 트럼프 대통령 나이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좀 이게 좀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영현영진 아빠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질문. 바이든이 내세우는 정책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제가 얘기만 하면 현실로 이루어져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경제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특히 돈에 관련돼서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느끼는 느낌적인 느낌은 조 바이든이 임기 전에 예, 임기 전에 좀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약간 좀 걱정되는 거죠. 제가 지금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조 바이든이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정도 나이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 임기 못 채우고 죽을 거야라고 급사를 맞을 거야. 제가 지금 악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냉정하게, 냉정하게. 이번에 조 바이든 당선자가 이 이제 승리 선언하러 나올 때 마스크 쓰고 뛰어나왔잖아요. 왜 뛰어나왔을까요? 사람들이 걱정하거든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근데 저는 자꾸 제 느낌에, 그냥 느낌이에요. 현재까지는 느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진짜 뭐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뭐 짚고 그럴 수는 없는데 저의 느낌은 그렇고, 그리고 돈에 관련돼서 좀 냉정하게 우리가 이런 리스크까지 한번 담아둬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염두를 해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우리 영진 아빠님께서 던져주신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해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백신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조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 당선이 돼서 코로나19를 잡겠다고 했는데 뭐 지금 TF팀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본인이 솔선수범하고 있는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너무나 다행스럽게 화이자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뭐 90%까지 뭐 지금 완료가 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막 펄펄 날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증시는 11월 10일 화요일 날 약간 좀 변동성은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하락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흐름에서 아직은 뭔가 뭐 나쁘고 이런 느낌은 없어요. 자, 냉정하게 화이자의 백신에 대한 좀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참여자 43,538명 중에 감염자 94건, 94개, 94건의 사례를 봤는데 효과가 있더라. 원래는 한 60에서 70% 정도 효과가 있겠지라고 했는데 실제 효과가 90%더라. 눈높이를 낮춰놨더니 어이구 더 좋았네? 이래서 막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딴지를 걸자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는요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소개팅한 남자 중에 줄기세포를 미국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줄기세포를 연구 개발하는데 계속 이제 투자금이 들어가고 하다가 실험을 하다가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확인에 거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제약, 뭐 바이오 신약, 이 제약주 관련주고요. 그리고 특히 주식시장에서는요. 정말 세력들이 해먹기 가장 좋은 업종이 이놈의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이자가 만드는 백신이 90%까지 이제 거의 개발됐다. 야, 그럼 뭐 거의 이제 눈앞에 내년 되면은 이제 내년 한 이맘때 되면은 우리가 다 이제 화이자의 백신 주사를 맞고 마스크를 걷어내고 분홍 립스틱을 바르고 오빠 라면 먹고 갈래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텐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어둠을 다 걷어내고 그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그
그 화이자 백신의 그 환상 속에 그냥 빠져들어도 되느냐. 우리가 망치를 들고 있으면은요, 모든 게 다 못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화이자 백신이 90% 성과를 냈어요. 90% 정도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저는 이 굉장히 좋은 소식에 딴지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 백신 개발 안에 과연 안정성이 정말 확보됐느냐. 근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노인층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더라. 또 하나, 감염증이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효과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운송 부분인데요. 이 화이자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신약 물질이 이렇게 보관되고 그다음에 이동하는데 그 온도가요. 영하 70도가 유지돼야 되고요. 5일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90%까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90% 정도까지 지금 거의 결과물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또 보완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놈의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랑 백신을 개발하는 거랑은 레벨이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만약에 A라는 모양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겨냥해서 열심히 백신을 만들어 놨는데 이놈의 코로나19가 계속 발육을 해요. 예, 진화 발육을 막 합니다. 막 변종이 막 생겨요.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90%가 됐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마치 10%가 내일 당장 될 것 같이 당장 코앞에 떨어질 것처럼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약바이오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 제약회사 이 시노백이 개발 중인 백신 후보 물질 이거 임상 3상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사망해가지고 10월 29일부로 임상실험 중단됐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이 화이자에서 만들고 있는 이 백신이 뭐 사람이 실험하는 가운데 사람이 죽고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이미 그런 결과를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90%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백신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얼마 전에 독감 백신 뭐 박스로 이동하다가 뭐 상온에 노출되고 이것 때문에 뭐 난리 났었고 독감 주사 맞고 죽고 막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화이자의 백신 개발이 90% 정도 이제 성과를 이뤘다는 거에 대해서 와 다행이다라는 것까지는 인정. 예. 그런데 지금 너무 흥분 상태라는 거죠. 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이 되고 갑자기 또 화이자의 백신 개발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고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있으면은 산타랠리에 이제 새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또 뭐 배당의 시간이 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얼마나 또 띄우겠습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우리가 리스크를 가지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만드는 어떠한 시나리오가 아까 제가 뭐 미쓰리 생각에는 조 바이든이 임기 중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것 같다가 아니에요.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가정까지 가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나리오까지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제가 갖고 있는 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지 그렇다고 제가 지금 조 바이든 당선자가 나이가 젊은데 죽을 거예요, 급사할 거예요 이렇게 망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연세가 있다 보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리스크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맨날 바이든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정도까지 알아봤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서거하면 부통령이 그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까지 찾아봤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한 거야 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너 너무 예민해 라고 하는 거는 그거 되게 상대를 굉장히 이렇게 좀, 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가스라이팅 뭐 이런 걸 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예민한가? 아, 그래, 내가 너무 심했나 보다. 그러면서 위축되죠. 자존감이 떨어지죠. 제가 충격적인 한마디. 제가 12년 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물론 이제 그 스토리는 나중에 나오게 되면 나오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좋은 사람 있으면 예, 소개팅 좀 예, 주선해 주시고요. 뭐 어쨌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예민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을 베팅하는 분들은요, 예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니네 너무 좋다고 얘기한다라고 한번 예, 퀘스천 마크도 붙여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우리 영현영진 아빠님의 질문과 그리고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화이자 그 백신 개발에 대해서 좋은 부분은 좋지만 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것까지 체크해야 된다. 아, 운송 부분, 관리 온도 부분 이런 거 있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90% 됐지만 10%가 금방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 장밋빛만 보지 말자. 예, 이런 부분이고요. 예, 그런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는 또 예, 다음 방송에서 뵐 거고요. 또 예, 여러분들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나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는 예, 그런 내용 있으시면 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